네, 안녕하세요. 바코드 채널을 운영 중인 바코쌤입니다. 이제 바코드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 베이직 코드를 줄여서 바코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컨셉은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을 쉽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컨셉을 잡고 만든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제 소개, 영상이 한 80개 넘게 만들어졌지만 저를 소개하는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개도 할 겸 여담도 할 겸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개발자가 될 수 있냐 하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 말고 제 경험과 학생들이 어떻게 코딩 공부하는지 그런 정보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저는 일단 컴퓨터 공학과 나와서 게임 회사, 반도체 회사, 그리고 PLC 장비 회사,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한 2년에서 2, 3년 사이로 계속 다니다가 성인들을 가리키는 교강사, 이제 NCS 그 과정이 있어요. 교육훈련 강사. 교강사도 1년 좀 넘게 했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가리키는 이제 국내의 굴지의 브랜드 교육기업이죠. 거기서 코딩 서울의 한 지점에서 원장까지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고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혼자 뭔가를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학부모 상담부터 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나름 그래도 경험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 정보나 그런 경험들을 한번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을 제가 계속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바코드 채널에서는 C 언어랑 파이썬이죠. 그래서 기초 부분 올라와 있는데 파이썬은 이제 조금만 더 하다가 클래스까지 하고 파이썬 기초 영상 멈추고요. C 언어는 지금 기초가 어떻게 보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성됐다라기보다는 끝났다. 왜냐면은 제가 C 언어 기초는 이제 연결 리스트까지 했으니까요. 연결 리스트까지 했으니까 자료 구조 어떻게 보면 맛보기 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일단 순서는 제가 지금은 엔트리랑 C++ 영상을 이제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번 영상처럼 여담을 담은 영상도 한 번씩 올리려고 합니다. 개발자가 된다는 되기 위한 그런 영상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 학생들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코딩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한번 교류를 하고 또 여담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코딩 왜 배워야 되지? 그리고 나이는 몇 살 때부터 배워야 되지? 그리고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일단 첫 번째로 중요부터 할게요. 참 재밌죠. 유치원 때부터 코딩을 배운다고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코딩을 배우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아이 코딩 가르치려는 학부모들 되게 많아요. 저조차도 그 당시에 초등학교 이상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상부터 코딩을 가르쳤었는데 제일 최연소가 5살 학부모님 오셔서 상담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5살 학부모 오셔가지고 코딩을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왜 이렇게 급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친구가 배웠어. 그러니까 학부모님의 친구라든가 혹은 우리 아이의 친구가 코딩을 배운대. 그러면서 정보도 필요하고 친구가 배워서 부모, 학생이 배워서 보통 전 5살부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심지어 요새 사설 유치원도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 코딩이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는데 제 아는 동생이 놀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애가 조금 있으면 4살이고 유치원 들어갈 건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더라. 그럼 뭘 배우냐라고 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병설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명회가 4설 유치원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는 동생이. 근데 5살 기준으로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이가 컴퓨터를 가지고 코딩한다? 글쎄요라고 저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 어린 학생들은 언플러그드라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언플러그드 수업은 컴퓨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놉니다. 놀이에요, 놀이. 그리고 그 놀이 안에 컴퓨터 과학, 즉 CS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언플러그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키보드 마우스 안 잡습니다. 어린 아이 5살부터 키보드 마우스를 물론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보통 안경부터 쓰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요즘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그래도 초등학생 전까지는 화면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거를 추구하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컴퓨터로 아마 수업은 못할 거예요. 아마도라고 저는 일단 얘기 확신이 없으니까 저도 모든 유치원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유치원 때 코딩 수업이라고는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언플러그드 활동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이런 활동으로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런 활동적인 수업 있잖아요. 그런 거 했어요. 예를 들면 규칙성 찾기, 그리고 뭐 패턴 자수, 종이접기라든가 색종이 가지고 색종이를 가지고 패턴을 이제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 패턴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미술 작품. 근데 미술 작품을 해가지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 일단 선생님이 완성품을 보여줘요. 물론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색종이라든가 가위, 풀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르고 뭔가 만드는 거를. 근데 이 완성품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은 나비랑 호랑이를 색종이로 자르고 해서 만들어서 보여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먼저 그 완성품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하냐? 준비물.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준비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계속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왜? 학생들한테서 답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설계하게 합니다. 이게 설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 학생들 거창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죠. 그 애기들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만들지 계속 생각하도록, 그 선생님은 완성품만 보여줄 뿐이지 계속 질문을 하고 답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지 않은 방식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결국 설계 및 계획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쁘지가 않아. 그러면 이쁘지가 않아. 아이들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은 그걸 뭐 다시 한번 만들게 한다든가, 혹은 선생님들이 약간 터치를 해주겠죠? 미술작품이니까. 약간의 터치를 해줘서 이쁘게끔 만들게 도와줘요. 그래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만들기. 그래서 혼자 할 수도 있고 2인, 3인의 한 조가 됐어. 3인은 좀 그렇고 2인 1조. 너는 잘라라, 나는 붙일 테니,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약간 시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아이들 입장에서 향상할 수 있는 게 협력성과 도전성 그리고 유연성이 어떻게 보면 향상된다. 뭐 기회성이나 수단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플러그드 활동 특징 중에 기회성, 수단성, 협력성, 도전성, 유연성들이 뭐 발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잘나 나는 부채테니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과학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들도 어떻게 보면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디테일한 영상을 너무 길게 안 만들려고 디테일한 설명을 아직 넣지 않았지만 이 안에 계획을 하고 만들고 설계하는 그 과정 안에 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요. 학생들은 그거를 뭐 아이들한테 설계라는 단어를 가르치지 않지만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인 1조 혹은 4인 1조 간단한 거는 뭐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학부모님들은 생각하실 게, 자, 4인 1조로 했어. 자, 하고 작품을 만들었어. 작품을 만들든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놀이를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딱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자, A라는 학생이, 그리고 A, B, C, D 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자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 A라는 학생이 엄마 C 학생이 이 부분을 힘들어했는데 내가 도와줘서 하게 했어. 자, 이게 뭐냐면 리더십 또 올려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엄마 C 학생 때 A라는 학생이 엄마 나 B라는 학생 때문에 B라는 애가 너무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잘 못해서 혹은 힘들어해서 내가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선 집에서는 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뭐 아이한테 그 학생 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선생님들도 그 학생의 모든 것을 다 캐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이런 부분을 엄마들이 캐치를 해서 엄마는 거기에 아이한테 뭐라고 해요? 너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도와준 거 도와줘야지.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게 리더십이에요. 협동심과 리더십이 향상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못한다고 해서 혹시나 알았어 내가 선생님하고 얘기해볼게 하면서 선생님과 얘기할 때 우리 아이가 이 학생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이의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 향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아이는 잘하고 있고 학생들을 자기도 모르는 다른 아이를 뭔가 케어한다고 할까요? 협력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그거를 사전에 막는 거죠.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회성도 심지어 올려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유치원에서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서는 색종이로 집을 이제 만드는데 완성품이 있어. 자, 그리고 그 완성품이 있으면 이제 색종이집 완성품을 보고 학생들도 설계를 하겠죠. 뭘 준비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에요. 언플러그드 활동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제 교구가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도구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수업이 가능하고 부담 없이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 사이언스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 아이들한테 컴퓨터 사이언스의 원리를 깨달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습관을 들이게끔 하는 거죠. 활동이 놀이로만 끝나지 않도록 나중에 잘 정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로까지 연결하는 그건 약간 좀 선생님들이 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일상생활 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것과 그리고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뭐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언플러그드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뉴질랜드의 유명한 교수죠. 팀벨이라는 교수가 컴퓨터 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놀이를 통해 컴퓨터 과학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CS 언플러그드 개발한 이분이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셨다. 지금도 검색하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코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단계 중에서 창의력과 사고력과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그래서 이런 유치원 아이들이 제가 말하면서도 좀 웃기는데 왜냐면 어린 아이들이 저도 어려서 유치원 때 이렇게 배우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색종이접기라든가 뭐 그런 그림은 그렸겠죠. 근데 모르죠. 그 안에서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막상 또 제가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볼 때마다 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보통 그러니까 5살 이후 유치원에서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면은 이제 또 교구들을 사용해서 교육하는 그런 유치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칠교놀이 같은 거. 네, 칠교놀이 아시나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색종이의 부분을 이제 잘라서 나눈 다음에 사각형이 됐든 삼각형이 됐든 잘라가지고 나눈 다음에 그거 가지고 동물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 칠교놀이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언플러그드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런 교구들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작은 로봇 하나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버튼이 있으면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앞에 가는 거고 이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거고 그래서 뭐 자그마한 지도를 그려놓고 로봇이 이제 버튼을 입력한 순서대로 이제 움직이는 그것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그 코드의 흐름이죠. 그래서 언플러그드 활동은 초등학생들한테도 많이 사용을 해요. 공부도 하고 교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언플러그드 활동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주변에 조카가 유치원생 혹은 어린이집 다닌다던가 그런 학부모님들 뭐 지인분들 중에 뭐 혹시 지인분들 중에 뭐 그런 대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언플러그드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유치원 우리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코딩 공부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뭐 유치원에 연락해 보셔도 괜찮겠지만 언플러그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집에서 태블릿으로 블럭 코딩 하시는 혹시 가르치는 학부모님들 뭐 그런 교육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초등학생 가서는 이제 이게 이어서 스크래치, 엔트리 이제 더 위에 난이도 있는 과정이 이제 앱을 만드는 앱 인벤터 이런 것도 있다. 블록 코딩 뭐 스크래치 코드 좀 뭐 알지? 이런 사이트도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코딩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키보드 마우스는 일단 이 학생 아이들이 버거워해요. 마우스도 제대로 못 잡아요. 손이 너무 작아서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배우는 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치원 때 5살부터 7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5살 7살 이게 나중에 초등학생 때 또 이어집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25년부터 이게 저도 아직 교과서를 못 봐서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2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2배 실시수가 2배로 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더 많이 배운다라는 거고 진도도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겠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텐데 전공이 뭐가 됐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어국문학과 전혀 IT가 공대 쪽이 아닌 전공에서도 파이썬이나 R이라는 언어를 배워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오는 그런 미래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